이거 명당자리 맞나? 이거 명당자리 맞나?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을 뭐 하는 거니까. 다 나오나, 여기까지. 나오겠다. 거기서 나온 거 우리 뭐 하면 되나? 그때 우리 내신 대비한 조금 뭐 소화순환 했다, 이거. 내신에는 내가 내신 대비 선생이 아니고, 그죠? 그럼 뭐 여러분들 내신 걱정할 레벨은 아니지? 그죠? 다 100점 맞죠? 수학과학은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이가? 소화순환은 괜찮아요. 수학만 100점이라고. 소화순환 그 파트 다 맞았지만 그런데 딴 거에서 하나를 들으면 어디를 보느냐면요, 중3 때 나오는 이 세포 분열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중3에 있거든요. 세포 분열하고 유전, 항상성 유리, 이게 중3 때 나오는 생물이에요. 이제 우리가 1단원을 다 했거든, 그죠?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것 다 했고, 그죠? 네? 생명현상의 특성부터 해갖고 쭉 했죠, 그죠? 그리고 중간고사 때문에 소화순환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3 내용으로 갈 거야. 중3 내용. 그거 203쪽에 봐, 203쪽. 세포와 세포 분열 구조죠. 자, 일단 그 핵산, DNA, RNA로 구성된 핵산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명체 구성 물질 할 때 했죠, 그죠? 넘어가고요. (206쪽으로) 갑니다. 세포 분열은 이제 세포 하나가 분열해갖고 세포 2개 되는 거. 이게 세포 분열이죠. 네, 하나에서 2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DNA 복제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백질도 합성하고 물질이 2배 돼야 되겠죠. 2개의 세포가 되려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1년의 과정이 한 번 일어나면 체세포 분열이고요. 연속 2번 일어나면 암수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장이 목적이고, 감수 분열은 생식이 목적이에요. 생식세포, 정자, 난자, 식물 같으면 뭐야, 난세포, 꽃가루, 이런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게 감수 분열이고, 그 감수 분열을 통해서 자기와 닮은 이세를 만드는 생식을 하기 위함.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걸 이해를 잘 해놔야 돼. 그래야 유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생명과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파트예요. 세포 분열하는 유전. 이 과거 재학생들도 이제 유전 이쪽이 많이 깨져요. 그럼 뭐 평균이 50점 안 됩니다. 늘옷은 상상이 안 가죠. 늘 과학 점수 100점 맞다가 생물 50점도 안 되면 영 돌겠죠. 1등급이면 한 80점인데. 그래서 차이가,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파트. 하고 가장 어려워요. 생물 중에서. 수학같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게으른 사람은 문제 많이 안 풀어보기 때문에, 그죠?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냥 수업할 때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시험 치러 가면은 지원자 시험 쳐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은 많이 푼 사람하고 안 푼 사람하고 차이가 많고 막 시간이 부족해. 생물이 시간 부족 과목이라 하는 거 알아? 여러분 모르죠? 네. 비있나? 어? 와 그 여기 학원에 약 없나? 무대 있어. 고시딘 같은 거 있을 건데 아, 발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표 아까 줬어. 세포 분열. 이 세포 분열은 이 그 생명체의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대로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에서 두 개 되는 전 과정이. 그 세포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분열하는 걸 암세포라고 해요. 그거 필요할 때 분열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데도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지 않는 세포, 그게 암세포야. 그래서 거의 뭐 현대인들의 질병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암이라 그죠. 옛날에는 암인 줄도 모르고 죽었겠죠. 지금은 다 암인 줄 알고 죽습니다. 몸 고치는 게 많죠. 근데 지금은 조기 발견하면 거의 많죠. 거의 조기 발견하면. 자, 염색체. 이 염색체는 그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염색을 하잖아요. 자기가 관찰하고자 하는, 잘 관찰하고자 하는 것만 염색을 다 하는 게 염색인데, 이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을 때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 있더래. 그래갖고 이제 염색체라고 이제 명칭을 줬는데, 안에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뭔지는 몰랐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염색체라는 용어에서 오는 그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거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 있더라 해서 염색체인데, 그거 알고 보니까 DNA가 있더래. 자, DNA는 이제 우리 사람 같으면 흙 속에 있다는 거죠. 다 피면 2m나 되는 긴 실 같은 물질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분열하려고 하면 오게 되고 서로 딸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제에다가. 그러려면 우리가 이사할 때도 보면 한 개 한 개 옮기나. 아니잖아, 포장해가 옮기냐, 그죠? 박스 딱딱 해갖고 이삿짐 센터 와가, 그죠? 체육부터 하잖아. 마찬가지로 DNA를 운반해줘야 되니까 그 DNA라는 유전 물질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염색체. 그래서 DNA를 운반하는 배, 그 정도로 이해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요, 두 가지야. DNA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명칭을 두는데요. 이 히스톤 단백질은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다. 그 중에서 이제 플러스를 띠는 아미노산이 많아. 라이신이나 뭐 이런 아르지닌이나.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은 플러스를 띠는 거야, 정기적으로. DNA는 인산이 있잖아. 유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한 물질이잖아, 그죠? DNA 모르면 가거나 이런 데 가지 마. 일반고가 일반고. 인산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거든. 그래서 DNA가 실 같은 물질이니까 양끝이 노출되니까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히스톤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충돌하면 이온결합을 해요. 자, DNA는 실 같은 거 그렇게 이중나선 구조잖아, 그죠? 맞잖아, 우리. 네.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은 종류가요. 이렇게 H2A, H는 이제 히스톤이 H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H로 줄여서 쓰는 거야. H2A, H2B, H3, H4. 히스톤 단백질의 네 종류가 두 개씩 있어. 그럼 몇 개가? 8개. 그래서 이거를 히스톤 팔량체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충돌해가 이온 결합을 해. 이온 결합을 하면은 자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했기 때문에 또 다른 명칭을 줘야 되잖아. 네. 그죠? 그래서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이온 결합을 했는 물질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어렵나? 뉴클레오솜. 와, 핵산의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야, 그지? 네.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돼.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이온 결합으로 연결된 게 뉴클레오솜이야. 염색 실 같은 상태로 있을 때를 염색사라고요. 막대 모양으로 더 응축된 형태는 염색체라고 하거든.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염색사로 있다가 분열하면 이제 운반하기 좋은 형태, 막대 형태로 바뀌어. 염색체 형태로. 그래서 염색체나 염색사의 단위체라고 보면 돼. 뉴클레오솜이 염색사와 염색체의 단위체다. 그러면 뉴클레오솜이 계속 응축돼 가지고 뭐예요? 염색체까지 간다 이 말이지. 원래 우리 DNA 요 폭이 얼마게? 아, 저거. 2.0 나노미터잖아. 네. 어? 네. 2.0 나노미터인데 이게 응축한다. 응축이 뭐냐면 길이는 짧아지고 폭은 길어져서 막대 모양까지 가는 거예요. 실 같은 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뉴클레오솜은 왜 생기냐면 봐.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팔량제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있는데 DNA가 2.65 받고 이렇게 휘감는 거예요. 이온 결합하면서 이렇게 휘감아. DNA고 히스톤 단백질 링크 DNA고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뉴클레오솜 하는 게 이거야 봐. 이렇게. 이게 뉴클레오솜. 이해되죠? 네.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실 같은 DNA가 이렇게 휘감은 상태. 그게 뉴클레오솜. 선생님 그러면 어. 이거 둘이 있어야 돼. 6은. 그렇지, 뉴클레오솜 두 개지 지금. 수도 없이 많겠다. DNA가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뉴클레오솜이 되면은 폭이 15 나노미터 정도 돼. 뭐 10 나노미터 정도? 그러니까 이 폭이 10 나노미터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DNA가 2 나노미터잖아. 네. 그러니까 10 나노미터로 됐다는 얘기는 5배 정도 이 폭이 커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만큼 이제 길이가 1이온에 봐. 이렇게. 2m 되는 DNA가 1이온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응축이에요. 길이는 짧아지고 폭은 커지고. 이 뉴클레오솜이
H1이라는 히스톤 단백질이 첨가되면 요 사이에 떨어져 있잖아. 유클레오손 사이가 네. 다다닥 붙어버려. H1에 의해서. 링크 DNA가 없고 이렇게 더 응축하는 거야. 여기 H1에서 유클레오솜이 다 붙어버리는 거야. 응축해서 붙어버리면 이제 염색질이라 해. 이 정도 오면은.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 염색질이라는 용어를 안 써. 안 써. 염색질이 그냥 이게 이질 염색질이 있고 괜히 해줘가 헷갈릴라. 진정 염색질이 있거든. 이게 폭이 얼마쯤 되느냐? 한 30나노메타, 15에서 30나노메타까지 가는 거예요. 폭이. 염색질에 오면 이질 염색질은 동원체 하나. 염색체 한가운데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부분이 동원체거든. 거기 유전자가 없어. 그 다음에 염색체 말단, 염색체 양쪽 끝. 그게 바로 이질 염색질이고. 이거는 유전자가 없어. 이거는 진정 염색질인데 유전자가 있고요. 세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유전자 부분이 RNA로 전달되는 게 전사고, 또 RNA에서 단백질까지 전달되는 거는 분열이렇게. 그래 해서 생명현상으로 나타납니다. DNA 유전 암호가 풀려갖고. 그게 이제 진정 염색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응축을 해. 더 응축을 하면 왜 되냐면 용수철 모양이 돼. 이게 막 다다닥 붙어가지고 유클레오손이 붙어가지고 염색사가 됩니다. 염색사. 응축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DNA는 어디 갔노? 빨강으로 어디 갔노? 하지 말고, 이게 유클레오솜이 다다닥 붙으면서 더 갖다 붙는 거야, 그지? 더 길이는 짧아지고 폭은 커지고. 그리고 염색사 이제 정도 오면 한 100에서 300나노메타 되거든, 폭이. 엄청나게 응축했죠? 요까지가 이제 감기 때 모습이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직접 하는 거는 분열기라고 해. 그리고 염색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전기, 후기, 말기로 나눴거든. 그걸 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 DNA 복제도 하고 단백질 합성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감기야, 감기. 그 분열하기 전에 분열 준비기에는 염색사항이 밑에 있다. 사실은 염색질로 있는데 이건 고등학교 안 나온 용어니까 염색사라고. 그럼 아직 분열을 시작 안 했죠? 네. 염색사 상태. 용수철 모양으로 막 되는 게 염색사고. 더 응축을 하면 언제 응축하느냐면 이어서 감기 때 감기를 세 개로 나눠. G1, S, G2 이렇게 나누는데 S기 때 DNA를 복제해. 여기서 DNA 복제하고 더 응축을 하는 거야. 더 길이는 짧아지고 폭은 커지고, 오케이? 그래갖고 분열에 들어가서 분열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핵이 두 개 되면 핵분열, 세포가 두 개 되면 세포질 분열, 그지? 감기 때 DNA 복제를 하고 전기 때 핵분열, 전기 때 더 응축해갖고 뭐 되냐면 염색체가 돼. 근데 봐봐,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 구성 물질이잖아, 염색체. 네.
응축되어 오는 과정마다 명칭이 이렇게 새로 주어지는 거라, 그죠? 근데요, 이 염색체가 되어버리는데, 봐봐. DNA 복제했지? 네. 왜 복제하겠어? 새로 생긴 딸세포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복제해. 자, 내 팔이 있어야 사잖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내 팔 띄워주나? 아니지. 내 팔 띄워주고 나는 팔 없는 병실 테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팔을 새로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네. 그래. 자식한테, 자손한테, 딸세포한테 핵을 물려주고 싶어. DNA를 물려주고 싶어. 그 지금 주면 지는 준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복제를 하는 거야. 그 유전 물질이 되려면 복제를 해야 유전 물질이 될 수 있죠. 자기도 가지고 새로 생긴 세포한테도 주고. 그래서 감기 때 DNA 복제를 하고 핵 분열에 들어가서 전기 때 더 응축해갖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된다고. 그러면 DNA 히스톤 단백질 응축가 유클레오솜 뭐 염색질 빼고 더 응축해서 염색사. 이 염색사나 염색체를 응축시키는 단백질 이름이 콘덴신이야. TV 선전에 나오죠, 콘덴신. 몰라 선전에 그냥. 콘덴신이라는 단백질이 더 응축을 도와주면서 염색체가 되는데 이 염색체 모양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이제 실 같은 염색사란 말이야. 복제하기 전에는. 네. 근데 복제했으니까 양이 2배 됐지. 네. 어?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중앙에 붙어 있거든. 네. 그래서 수는 하나야. 수는 한 개인데 DNA 양은 2배. 그게 염색체야. 이렇게 생긴 거. 귀엽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수는 한 개라는 점 기억하시고 동원체라고 해. 붙어 있는 부분은. 동원체는 밤주사 들어봤죠? 방주사. 아까. 밤주사가 왜 우리 중심체 했잖아. 세포 분열할 때 양극 이동해서 방주사를 형성하잖아. 방주사가 와서 붙는 부위가 동원체. 그러니까 이 방주사도 뭐예요? 미세 소강 구조야. 방주사가 포착하는 동원체 부위는 유전자도 없고요. 이렇게 2개 붙어 있고요. 그러면 요 한 개는 뭐라 그러냐면 요 한 개는 염색 분체라고 해. 오늘 용어 많이 나오지? 헷갈리면 안 된대. 어? 염색 분체. 염색 분체라고 해. 얘도 보면 뭐예요? 염색 분체야. 그러면 염색체라 하는 건 결국 2개의 염색 분체가 동원체 부위에서 붙어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막대 모양을 형성하는 게 염색체야. 왜 2개냐면 복제했기 때문이야. 네. 여기서 DNA 복제했다 했잖아, 감기 때. 네. 그래가 2개 붙어 있어서 이제 수는 하나인데 DNA 양은 2배인 상태. 이게 이제 염색체야. 그럼 염색체 뭔지 이제 감이 오죠? 네. 염색체가 10개다. 그러면 염색 분체는 몇 개야? 20개. 곱하기 2하면 돼. DNA 양이 20이다. DNA. 염색체 수도 20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려. 네. 수하고 양은 별개야. 지금 봐. 염색체 수는 한 개인데 DNA 양은 내가 2배 돼 있다 했다. 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나 양은 별개다. 그래서 염색 DNA 양을 나오면은 누구하고 이꼴을 하면 되느냐? 양하고 이꼴을 하면 돼. 염색 분체하고. DNA 양하고 염색체하고 이꼴을 하면 안 돼. 자, 이게 염색체고 이걸 우리는 46개를 가지고 있어. 46. 46개. 물론 뭐 47개도 있고요. 45개도 있어. 그거는 이제 돌연변이죠. 정상이 아니야.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동원체에 붙어 있는 게 염색체다. 그러면 야 이게 아빠 염색사다. 얘가 감기 때 DNA 복제하고 핵분열 전기 때 더 응축해서 뭐야? 염색체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럼 이게 염색사고요. 이거는 뭐야? 염색체야. 차이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그림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느냐 다르지? 똑같은 DNA하고 스톤이 돼 있더라고. 분열 어떤 식인지 감을 잡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염색체 구성 물질들과 종류. 자 염색체를 이제 우리가 46개 가지고 있는데 동물마다 고유한 수가 있어. 도구는 72개야. 우리보다 하나가 더 많이 안 나. 걔가. 걔는 뭐 IQ가 등단이거든요. 하등한데 우리가 염색체 수는 많네? 그러니까 수하고 고등하다 하등하다 별개의 문제라니? 그냥 모양 특징이야. 자, 상염색체 그런 용어에서 남녀 똑같이 존재하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해. 남녀 모두 존재하고요. 모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있어. 성을 결정한다. 남녀 서로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게 성염색체고 성결정을 하는데 성결정 말고 다른 유전 현상도 지배해야지. 그러면 상염색체라는 용어하고 성염색체라는 용어 이해해놔야 돼. 우리가 몇 개? 염색체 몇 개? 46개. 46개. 44 플러스 XX 그럼 이거 여자라. 어? 44 플러스 XY 그러면 뭐야? 남자지. 네. 어. 요 44개는 남자 똑같이 있지. 네. 그럼 이게 상염색. 한번 쓰지. 상염색체 몇 쌍이야? 22상. 그렇지 22쌍. 수는 몇 개? 24개.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리가 틀린다니까. 성염색체는 몇 쌍? 남자든 여자든 한 쌍. 개수는 2개. 성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성염색체. 남녀 서로 다르게 건데 X염색체는 크고 느려. Y염색체는 작고 빨라. 작다고 Y염색체. X염색체가 이렇게 크면 Y염색체는 이렇게 작다고. 그림에 큰 거나 X 작은 거나 Y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 M은 뭐예요? M? 아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라 하는 용어가 있어. 뭐? 쌍둥이. 상동염색체. 부채를 가면 상동하는 동네 있는데 아나? 예? 몰라. 상동염색체. 오늘의 그 진상가고 중간고사 시험에 나온 거야. 상동염색체 7가지 특징을 쓰시오. 선생님이 다 가르쳐 수업 중에 가르쳐 준 거를. 상동염색체는 이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 이게 옛날 정의야. 근데 X는 크고 Y는 작다 했잖아. 네. 그럼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네. 그런데도 상동염색체를 취급해. 좋아요. 그 지금은 감수분해를 할 때 이 상동염색체 탁 붙어.
결합하면 이가 염색체라고 해. 음. 그걸 형성하면 상동 염색체를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XY 염색체가 광수분열할 때 탁 붙거든요. 일곱 가지 특징 한번 해보자. 자, 모양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은 거를 2개 염색체, 엄마한테 받은 거는 5개 염색체. 그러니까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아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쌍쌍쌍쌍쌍 몇 개 있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23개지. 아 46개 짝짝을 읽으면 그 23개를 아빠한테 받고 나머지 23개는 엄마한테 받아. 즉 정자한테서 23개, 난자한테서 23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을 이뤄서 46개 된 거예요. 네. 근데 요걸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는 아빠한테 오고 하나는 엄마한테 왔다. 그지? 지금 왜 바꿔야 되느냐면 광수분열 시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2개의 염색체. 이게 이제 지금의 정리. 그럼 특징 3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네. 응? 요만 적어주고 단 XY는 모양 크기가 다르더라도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를 취급한다. 적어주면 되고요. 감수분열, 체세포 분열, 감수분열 이렇게 두 종류의 분열이 있어요. 그것도 수가 꽤. 자,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자,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기우니까 빨간 거 같아. 자, 염색사가 응축해갖고 뭐냐? 염색체. 염색체 되죠, 그죠? 네. 아빠 거가 응축하고 DNA 복제하고 해갖고 이제 염색체가 되죠, 그죠? 네. 자, 아까 우리 여기로 돌아가면 염색체는 뭐가 2개? 염색 붙었다. 염색 분체가 붙은 거지. 이 염색 분체는요, 복제하는 거거든. 복제가 뭐야? 100% 똑같게 만드는 게 복제다. 네. 그래서 염색 분체는 100% 똑같은 놈이야. 유전자 구성이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유전자는 25,000개 있다 했지. 염색체는 46개야. DNA 안에 군데군데 단백질을 암호하는 부분이 유전자인데, 그게 25,000개 정도 돼. 그거를 다 염색체 46개 나눠서 싣고 있는 거야. DNA, 유전자, 염색사, 염색체 이거 용어 제대로 써야 돼. 네. 개념이. 그 유전자를 25,000개라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낸다고.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내. 그 중에 이제 우선 유전자는 대문자를 쓰고 열선 유전자는 소문자를 써. 자, 여기에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다. 그럼 이거는 뭐게? 스몰레이 아니지, 여봐. 유전자 구성이 아. 같다 했잖아. 복제했기 때문에 야도 뭐야? 혼자 있어요. 라지 A.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 와서 여기가 라지 A고 여기 라지 A지. 네. 네. 자, 여기 라지 A 있었잖아, 그죠? 네. 복제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아빠는 스몰 A가 있었다. 그럼 뭐이다? 여기도 스몰 A, 여기 스몰 A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은, 그러니까 이게 5개의 염색체,
이게 부계염색체, 아빠한테 물려받은 부계염색체와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모계염색체가 쌍을 이루는 게 상동염색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동염색체야.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유전자 중에서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렇게 같이 존재하거든. 맨델 씨가 만들어가지고 유전 연구를 8년 동안 했단 말이야. 네. 그때는 유전자랑 하고 인자라고 해서 그냥 어버이 인자가 자식대로 물러가는데 우성 유전자만 자손 잡종 제1대에 나타나더래. 그게 이제 우열의 원리라고 하거든. 본인이 발표할 때는 법칙이라고 했는데 예외가 많아가지고 지금 법칙이라는 용어를 안 써. 이제 그냥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어떤 자 우리가 머리카락에 꽃을모, 직모 있잖아. 네. 뭐 방꽃을 하는 표현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꽃을모야. 쌍꺼풀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죠. 네. 이런 거를 형질이라고 해. 형질.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형질. 그러면 옵슬머리가 우성이고요. 직모가 열성이야. 어? 그렇게 우성, 열성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대립 형질. 그걸 결정하는 유전자도 대립 유전자라고 해.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현상을 대립 유전자가 막 그러면 요 라지 스몰에가 막 상동염색체 유전자 위치가 같지. 네. 이거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 한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 그러니까 라지 스몰에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 그러면 상동염색체 상에 라지 A 옆에 반드시 뭐가 있어? 스몰 A가 있거나 라지 A가 있어야 되거든. 네. 엄마 아빠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 상동염색체 상의 유전자 위치가 같아요. 상동염색체 상에 이 유전자가 있는데 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 위치가 같다. 상동염색체 상의 유전자 위치가 같다 이 말이야. 좀 본색했네. 여기가 라지에요. 여도 똑같으니까 라지에 여로 만약에 스몰에 이렇게 이 위치가 같다 말이야. 무슨 말이냐? 네. 이 밑에 스몰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상동염색체 상에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 위치가 같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B가 있다, 라지 B가 있다. 그럼 여기에 뭐 스몰 BB나 라지 BB가 있을 수 있겠지, 그죠? 네. 자, 상동염색체 상의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 위치 자, 이 유전자 위치를 유전자 자라기도 하는데요. 같다 하는 거 의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했을 때 염색 양상이 바뀌었죠. 왜? 뭐가 비입 바뀌는 거지? 염색 양상이 같다. 그 다음에 자, 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받은 이 염색체에 만약에 유전자 수가 10개 있다. 그러면
아빠한테 받은 이거는 뭐 유전자 수 10개가 있네. 그러니까 상동염색체상의 이건 유전자 수, 유전자 종류, 유전자 배열 순서가 같은 거예요. 유전자 수, 유전자 종류, 유전자 배열 순서가 맞다. 되겠죠? 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 염색의 양상도 같고 모양과 크기도 같고 아니나 수, 종류, 배열 순서 다 같은데 다른 걸 뭐냐면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다. 상동염색체 두 개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다. 이거 명심해야 돼. 아까 염색 분체는 뭐 유전자 구성이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았겠잖아. 네. 근데 상동염색체는 봐 여기 라지면 여기 라지에 올 수도 있지만 스몰에 올 수도 있는 거야. 엄마가 스몰에이라면. 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상동염색체잖아. 네. 유전자 구성이 같아? 다르잖아. 이거는 라지이고 이거는 스몰에이잖아. 되겠죠? 그러면 그냥 맞게 두 개 해놔놓고 이게 염색 분체인지 상동염색체 사이인지 구분하려고 뭐 보면 돼? 유전자 구성을 보면 돼. 유전자 구성이 100% 똑같으면 염색 분체. 어떤 유전자라도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상동염색체 사이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이렇게. 유전할 때는 이거 두 개 그리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작성이 두 개 써놔놓고 이렇게 라지, 스몰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염색 분체 두 개가 아니지. 유전자 구성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사이.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나도 과거 제한되게 바꾸고 그래. 상동염색체 됐죠? 네.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접합해서 결합에 붙으면 뭐다? 이가 염색체라 해. 이 G가 뭐고? H가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상동염색체가 접합하여 뭐를 행동한다? 이까. 이가 염색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것도 상동염색체 특징적으로 이어야 돼. 반드시. 이가 염색체. 우리가 수학 시간에 A가 하나 있다 그러면 1A 연막. 그냥 A 적기. 네. A가 두 개 있으면 2A라고 적잖아. 마찬가지야. 염색체가 하나일 때는 앞에 1 안 적어. 그냥 염색체. 지금 상동염색체는 두 개잖아. 염색체 두 개지. 그게 붙어서. 그래서 이가 두 개라는 뜻이야. 이가. 이해돼요? 네. 아니 이게 엄마한테서 온 염색체고 이게 아빠한테서 온 염색체인데 여기 단백질 복합체가 들어가지고 두 개가 붙어버린다. 그러면 이거 뭐라 쓴다고? 이가 염색체가 돼. 붙어있을 때 이가 염색체, 떨어지면 뭐야? 상동염색체. 이렇게 언제 형성한다고?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이렇게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왜 이렇게 붙겠냐? 왜 붙느냐 하면 자 46개가 있어. 니도 46개, 나도 46개야. 네. 이거를 감수 분열할 때 23개가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23개 되면 돼? 안 돼? 안 돼. 상동염색체 중에 반씩 나눠가 23개씩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떤 상동염색체가 한쪽으로 다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이게 분열하면은 감수 1분열하면 이렇게 다른 색깔 붙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빨간 건 일로 가고요. 까만 거는 일로 가고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떨어졌으니까 상동염색체지. 붙어 있으면 뭐다? 이가 이렇습니다. 붙어 있는 경우가 감수 1분열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감수 1분열은 야들이 한 번 더 분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과 염색체 자체가 있을 수 없지. 아마 23개에서 분열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어서 한 번 더 분열하는 게 감수 2분열이거든. 네. 이게 감수 1분열이고요. 이게 감수 2분열인데요. 그럼 딸세포 4개 생길 거 아이가? 분열 2번 했으니까. 그죠? 감수 2분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염색 분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감수 2분열이에요. 이렇게 돼. 여기서는 뭐가 분리된다고? 떨어지니까 이과 염색체 하면 안 돼. 떨어지니까 성공 염색체가 분리돼서 양극이 들어가는 거.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수의 변화도 없어. 야도 한 개, 야도 한 개다. 수는 야 한 개로 기쁘게 염색체 수는 얘도 한 개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수의 변화도 없어. DNA 양이 만들어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수가 만들어져. 원래 2개랬잖아. 이과 염색체였어. 그죠? 네? 근데 분열해버리면 상동 염색체 2개 중에 1개씩만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2개에서 1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포는 EN이지만 이 세포는 N이고 얘도 N이에요. 그러면 상동염색체 특징 7가지 적으라 하면 웃으면서 적을 수 있겠죠? 자기가 아는 문제 나오면 미소 지어야 되는 거 아이가? 경선한죠, 그죠? 자, 염색체 용어 중에서 염색체 종류는 저 정도 하면 충분하고요. 염색체 용어 중에서 핵상이라는 용어하고 핵형이라는 용어가 있거든. 네. 핵상은 뭐냐면요. 어떤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를 핵상이라고 해요. 뭐?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 수가 뭐 36개 있다. 48개 있다, 뭐 72개 있다, 이렇게 양파 같은 거 32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염색체 수를 핵상으로 하는데 단순히 염색체 수만 적는 게 아니고 앞에 E는냐 N은냐를 적어줘. 무슨 얘기냐면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지의 수, 이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 네. 몇 개인지 잘 모를 때, 그지? 생물마다 고유한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어. 그거를 일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제 N이라는 거를 동원해가 쌍이잖아. 체세포는 봐, 2개씩 가지고 있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앞에 E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EN. 감수 분열해버리면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씩만 가지고 있지. 네. 상동 염색체 2개 중에 1개만 가지고 있잖아. 네. 아.
그래서 반 줄어들잖아. 수가. 그래서 n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배수체, 반수체. 이해를 또는 46이다. 그러면 n은 뭐라? 23이지. 그래서 염색체에서 어떤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수가 해상인데 그 앞에 2n느냐 n느냐를 같이 적어줘야 된다고. 자, 몰라 뭐. 이 염색체 몇 개야? 샤이 하나, 둘, 삼, 넷, 다섯, 6개나 샤이. 6개고 모양과 크기와 같은 상동 염색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러면 상동 염색체 존재하면 2n 적어. 2n 적고 몇 개? 백상을 써라고 이렇게 적어. 누가 학교 시험에도 나올 예정이야.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모양과 크기와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n이야. 몇 개? 3. 3. 되겠죠? 네. 자, 이해를 하면 체세포라는 뜻이야. 내 몸으로 이루는 세포. 즉,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는 세포다. 이 말이지. 모양과 크기와 같은 상동염색체가 있는 세포는 이해는 배수체를 이해는 적어주고 얘는 모양과 크기와 같은 상동염색체가 없잖아. 그러면 광수분열 해버렸다는 얘기니까, 그죠? 생식세포고요. N은 생식세포로 의미해. 생식세포가 뭐가 없다? 상동염색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상동염색체가 없는 세포야. 이게 예를 들어서 봐. 같은 세계라도 1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상동 염색체 중에서 동굴 세모, 네모 이렇게 한 개씩 가와야 되지. 네. 동굴 두 개가 그릇이 돼, 안 돼? 안 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세포도 있어. 그러면 이제 돌림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 중에 어느 한 개를 가오기 위해서 접합해갖고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이게 이제 핵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형이라는 용어도 있어. 핵형. 걔는 핵상은 뭐예요? 어떤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지 몇 개 있냐 이 말이야. 생긴 꼬라지는 필요 없고 몇 개 있느냐. 상동 염색체 있으면 앞에 2에는 붙이고 없으면 n은 됐죠? 이게 이 핵상인데 핵형은 뭐냐면 범위가 더 넓어. 염색체 수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모양 크기까지 다 나타내는 걸 핵형이라고 해요.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모두 표현한 게 핵형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체 전체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염색체 전체 특징을 핵형이라고 하고 DNA가 뭔지 몰랐을 때는 이 핵형을 분석해가지고 뭐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수단으로 썼어요. 염색체 전체 특징은 핵형이라고 하고 종에 따라 일정해. 같은 종이면 핵형이 같아. 핵상이 같으면 같은 종이가 아니야. 감자도예요. 핵상을 나타내면 48이야. 감자. 고릴라도요. 핵상이 똑같아. 48. 그럼 뭐 감자하고 고릴라하고 같은 종이가 다른 종이잖아. 네. 그러니까 핵상이 같다,
같은 종이다 틀리는 표현이야. 핵행이 같아야 뭐 같은 종. 단순히 수만 같다 해서 같은 종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모양 크기까지 다 비교해서 같아. 그래야 같은 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종에 따라 입장하다 이 말은 같은 종이면 핵형이 같다 이 말이야. 네. 자,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다 표현하려고 하면 염색체가 가장 응축해서 크게 보일 때가 핵분열 중기 때야. 그 중기 때 사진이 바로 핵형인 거야. 사진은 수만 나오나? 생긴 꼬랑까지 다 나오니까 그죠? 그게 바로 핵형이 아니야. 체세포 분열 중기 사진 이게 핵형이고요. 핵형 분석하면은 염색체 수가 우리가 46개 정상이잖아. 한 개 적은지 많은지 또 염색체 크기가 정상인지 떨어져 나가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잖아, 그죠? 그 염도리를 알 수 있어. 염색체 돌연변이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염색체를 아무 어떤 현미경으로 막 자세하게 들떠봐도 안에 유전자 안 보이거든. 유도리는 알 수 없어. 유전자 돌연변이는 알 수 없지만 핵경 분석하면은 염색체 돌연변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용어들이 오늘 많이 나왔잖아. 이 용어들을 제대로 개념을 안 잡아놓으면 이 세포 분열 전체가 어려운 거야. 나와서 유전도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돼. 그 기초가 중요한 거야. 그지? 좀 쉽다 할까요? 네. 이 까만 거 있을 때 켜는 거 맞지?